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오늘 15일이니까 이제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네요.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뒤에 조금 만들어 봤어요. 오늘은 제가 그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 있었던 아직도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 혹시 거짓말 탐지기를 장난감이 아니고 실제 거짓말 탐지기를 당해보신 분들 계십니까? 뭐 요즘 게임 속에서 나오는 거짓말 탐지기들이 많이 게임도 하고 그런 재미난 것도 있지만 저는 실제 거짓말 탐지기를 당해봤습니다. 왜 당해봤냐고요?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요. 미국에 한 13년 정도를 살았는데 그때에 알바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. 아르바이트. 제 아내도 일을 하고 저는 밤에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. 뭘 했을 것 같습니까? 뭐 영어도 안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니까 청소를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청소하는 그 청소 빌딩이 한 6층, 7층짜리 지하 1층 큰 건물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거를 청소하는 데는 감당하는 데는 좀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 빌딩이 대부분 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. 그래서 층별로 변호사들이 집중해 있는 그런 빌딩을 제가 이제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. 한 10개월 정도 아마 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일자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겠습니까? 당시 제가 알고 있던 그 교회 다녔던 어떤 소개시켜 주어서 또 그 잡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.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청소도 그렇게 하고 해오던 과정 속에서 저에게 아주 큰 시련 아닌 큰 경험을 하는 바로 이 거짓말 탐지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요. 빌딩에 한 변호사가 팜 컴퓨터, 즉 손바닥만한 작은 컴퓨터, 요즘은 태블릿이 되지 않을까. 요즘은 뭐 그런 조그만한 태블릿 PC 같은 것들이 많이 유행하지만 그때는 아마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변호사가 그걸 잊어먹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빌딩을 청소하려고 그러면 열쇠를 들고, 열쇠 꾸러미를 들고 열쇠 저에게 다 줘야 또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청소하고 또 나올 때 문 잠그고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제가 열쇠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잊어먹었으니 제가 유일하게 이제 범인으로 지목이 된 거죠. 그래서 사실 그 회사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저는 그 읽지를 못했어요. 또 그걸 보지도 못했으니까 혹시라도 이 건물에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짓말 탐지기를 만약에 하더라도 응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거기 있었던가 봐요. 근데 저는 그걸 보지도 못하고 제가 직접 또 계약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청소 용역업체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.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으니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제가 지목이 되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실제 해봐야 되겠다.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이야, 정말 그때는요,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너무나 억울하잖아요. 저는 뭐 청소 열심히 한 것밖에 없었고.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날짜를 통보받았어요. 토요일 날 이제 경찰이 의뢰해서 그 의뢰한 그곳에 이제 사설 탐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장비를 다 갖춰놓은 그 장소로 오년 몇 시에 거기 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. 그래서 제 아들과 제 아내가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?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가 혹시라도 잘못되게 나는 안 그랬는데 그것이 정말 잘못 제가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뭐 잘못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되면 온전히 제가 다 뒤집어 쓰게 된다. 이런 생각하니까요. 앞이 캄캄하더라고요. 이국 땅에서 자칫하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. 그래서 이제 그날 되기 전까지 기도 열심히 했죠. 하나님 저 안 그랬지 않습니까?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당일날 갔는데 밥맛도 없더라고요.
야, 찾아서, 주소 찾아서 그 사무실에 도착을 하니까요. 예, 그 카우보이 한, 옛날에 그 서부에 활극에 많이 나온 서부의 총잡이처럼 그 카우보이 모자 아시죠? 그 모자를 딱 말아선 아주 구렛나루가 허옇게 있는 어떤 그 연세가 지긋한 분이 거기다가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.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벽을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요. 벽을. 그래서 벽을 쭉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범인을 잡았던 그러한 거짓말 탐지기로 자기에게 의뢰해서 범인을 잡았던 그런 내용들의 감사패들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처음에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일까? 그래서 생각했지. 야, 처음부터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압박감을 딱 저에게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거짓말 탐지기,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솔직하게 잘 대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대답하는 것은 yes, no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지 그 질문 속에 yes냐 no냐를 벗어난 뭐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거예요.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? 그리고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손을 의자에 손잡이에 올리라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전방에 이렇게 15도 정도 이렇게 쳐다보래요. 이렇게. 지금 딱 이 자세입니다. 벽을 보고. 그리고 그 사람은 사슬 탐정가는 뒤에서 이제 컴퓨터하고 무슨 연결을 시키는데 가는 스프링 아시죠? 가는 스프링으로 이마에 이렇게 싹 감더라고요. 그리고 손목 양쪽 맥박 뛰는 쪽으로 싹 감고 그 다음에 허리춤이 하나 그 용수철 아주 가는 용수철 있죠.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. 그거를 싹 감더라고요. 그래서 손끝에다가 또 뭐나 탁 집게 같은 걸 연결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싹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더 앉아가지고 그것만으로도 막 마음으로 막 심리적인 부담감, 압박감, 굉장히 두렵더라고요. 아무도 없는데 그게 딱 있으니까. 그런데 질문을 하는 그 질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6가지 질문이 되지 않을까. 지금 뭐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 질문이 특별하게 당신은 저 컴퓨터를 갖고 갔습니까? 이런 질문하면 시원스럽게 대답하겠는데 거기에 질문과 영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. 어릴 때 뭐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까? 뭐 아주 이 단순한 질문인데 그런데 또 애매한 질문도 또 해요. 이 건물에서 내 것 아닌 것을 혹시라도 만진 적이 있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? 딱 그러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청소를 하다 보면은 다양하게 이제 그 카펫 청소잖아요.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그것만 딱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걸 혹시 손을 댄 적이 있습니까?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고 제가 질문을 받고 하는 그 순간에 뒤에서는 계속 컴퓨터가 막 다다다다다 뭐 찍히는 그게 막 나오는 소리가 막 들려요. 야, 그런데 잠깐 망설이잖아요. 근데 제가 느끼면 뒤에서 훨씬 더 아주 선명하게 그 소리가 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찍히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크게 막 들리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질문 있죠. 혹시 이 사무실 또 이 건물을 청소하다가 뭐 거기에 따라서 손을 댄 적이 있습니까? 그때 제가 뭔가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. 왜냐하면은 청소하다 보면은 물병들이 이렇게 박스로 막 세워놨어요. 목이 마르잖아요.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그 청소하는 용역업체에 하시는 그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. 보스가 이야기하기를 그냥 그 물은 청소하다가 마셔도 괜찮다. 그러나 돈이 혹시라도 동전이 떨어져 있거나 지폐 하나 달러가 떨어져 있거나 그런 거는 손대면 안 된다. 그대로 놔두고 청소만 해야 된다. 그러더라고요. 가끔 가다 보면은요, 책상 밑에 동전도 떨어져 있고 또 서랍이 가끔 요만큼 열려 있어요. 거기 보면은 뭐 달러 지폐가 20불짜리가 몇 개씩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 이렇게 그런 것들 절대 탐하면 안 된다. 그 교육을 철저히 받았거든. 그러나 물 같은 거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물 한 병 정도를 마셔도 괜찮다. 그런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. 그게 생각나가지고 물 마신 게 생각나가지고 잠시 야 이거 yes, no 그럴 때 이제 제가 yes라고 이야기했죠. 근데 그 틈이 좀 길었던 거예요.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면 다른 질문 다 했어요. 근데 질문하다가 제가 아까 설명하려고 했잖아요. 그때는 목이 말라가지고 물 먹은 거 있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하려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러는 거예요. 야, 그런데 다시 두 번째는 yes냐, no냐 이것만 대답하지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.
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. 순간적으로 머리 생각한 게 있어요.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서게 되면 그때는 예스냐 노냐 이것밖에 없구나.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예스 아니면 노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. 하나님 그때는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저때 하고요. 이게 안 통하구나. 제가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.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. 자,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예스냐 노냐 이것만 대답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그래프 찍힌 것을 제 앞에다가 탁 놓더라고요. 그런데 그 그래프를 이렇게 보더니만은 수치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넘으면 좀 의심스러운데 제가 그 수치가 그 근접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. 그걸 생각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. 물 먹은 거. 거기 가가지고 잠깐 멈춰가지고 곰곰이 생각하고 갈등했을 그때 그래프가 찍힌 거. 다행히 제가 거기에서 그 그래프를 다 보더니만 그 사슬 탐정가가 당신은 거짓말 탐지기로 했을 때에는 범인이 아닌 것 같다. 그때 갑자기 온몸이 식은땀이 쭉 나는 게 갑자기 막 울고 싶더라고요. 그동안에 그 사슬 탐정가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부터 한 일주일 기간이요. 밥맛도 없고 그냥 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결론이 났잖아요. 야, 결론 나니까 그때부터 그 일을 하기가 싫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 10개월 정도 하고 제가 야간에 밤 10시부터 청소를 시작해가지고 새벽녘까지 청소하는 그 일을 그만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 핵심이 뭡니까? 거짓말 탐지기.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그 질문을 던질 텐데 나는 그때 하나님 그때는 이렇게 해서 그랬고요. 저렇게 해서 그랬고요. 이유가 필요가 없구나. 그래. 그때는 오직 yes, no 이것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. 오늘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놀랬죠? 아마도 이 거짓말 탐지기 실제 뭐 장난감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거짓말 탐지기 당한 사람은 손꼽을 겁니다. 저는 그 시간을 잊지를 못하고요. 순간순간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하게 얽히고 스칠 때마다 그때 그 순간을 많이 기억을 해요. 다시 내 마음도 몸도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.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 편지세요.